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상도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점이 얼마나 크기로 몇 개나 있느냐. 크기는 아니죠. 우리는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죠. 화면의 점은 픽셀이라고 부르고요. 프린터기의 점은 또 도트, DOT, dot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부르긴 합니다. 그렇죠? 예, 프린터기에서는 점 하나를 dot, 원래 점이 이게 dot이잖아요. dot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프린터기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말은 DPI라고 불러요. DPI는요, 도트 퍼 인치의 약자입니다. 1인치당 몇 개의 점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프린터기도 해상도가 다른 거죠. 고해상도 프린터기를 사시면 확실히 컬러가 예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도, 예, 요거는 프린터기. 또 헷갈리실까봐, 예, 프린터기. 예, 프린트 할 때, 프린터기에. 그래서 프린터기 사실 때 보시면 이 DPI가 써 있어요. 그거 확인하고 사시면 더 좋죠. 네. 자, 그래서 컴퓨터 화면 표현하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일단 점으로 표현한다면서요. 그쵸? 각각 점, 각각 작은 점, 픽셀마다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점마다 무슨 색깔이 있는지를 적어 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사과에 요 점들을 좌표점이라고 생각하면 맨 왼쪽을 0,0부터 해서 이렇게 좌표점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0,0이라는 위치는 회색이야. 그렇죠? 여기가 맨 위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예, 컴퓨터 별거 아니에요. 0,0의 위치는 회색이야. 뭐 그레이라고 생각하고 G라고 쓸게요. 회색이야. 그레이야. 그쵸? 뭐 0,1도 그레이야. 쭉 점마다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1이다. 10,2다. 10,2는 아우 죄송해요. 제가 마우스로 글자를 못 쓰네요. 10,2는 빨간색이야. 10,3도 빨간색. 모든 좌표점마다 이 점의 색깔을 다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비트맵 이미지의 방식입니다. 각각 점마다 색깔에 대한 정보를 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이렇게 약간 무슨 보이시죠? 계단처럼 삐죽삐죽한 거, 그렇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맵 이미지는 사실적인 표현이 좋고요. 많은 용량을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림 파일에 보시면 BMP라는 게 있어요. 비트맵 이미지, 비트맵 픽처의 약자죠. BMP 포맷으로 이미지를 저장하면 확대하거나 그 크기의 이미지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좀 확대해버리면 이렇게 깨지는 느낌의 그림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비트맵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벡터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벡터 이미지는요. 이렇게 점마다 각각의 점마다 색깔을 다 저장하니까 너무 공간의 낭비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성분이라기보다 어떤 수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만큼 부분은 빨간색이야. 그러면 이만큼은요. 좌표점이 100,100에서 반지름이 100인 이 원만큼은 빨간색이야. 이 나름 안에 공식을 넣는 거죠. 이렇게 부분으로 해서 내가 최대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공식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각 점마다 색깔이 딱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은 빨간색, 어떤 영역은 뭐 초록색 이렇게 계산식에 의해서 적혀 있어요. 그럼 이 파일을 실행하면요. 그 계산식을 다시 계산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벡터 이미지는요. 이미지를 확대해도 그림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형에 적합해요. 복잡한 사진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실질적인 이미지인 사진들은 비슷해 보이는 검정색도 같은 검정색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벡터 이미지들은 단순한 도형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파일 사이즈가 작아요. 모든 점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작고요. AI라는 포맷을
사용이 되는데 AI는요, 그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포맷이에요. 혹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요거를 이런 벡터 이미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ixabay.com 맞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미지를 이렇게 주는 사이트들 가보시면 이미지의 포맷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 포맷 중에 보시면 포토는 사진인 거 아는데 벡터 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벡터 그래픽으로 제가 한번 바꿔보면요. 좀 이렇게 단조로운 그림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주 단순화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 건 너무 단조롭진 않은데, 그죠? 이런 거, 간단한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벡터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간색, 여기는 까만색, 단조로운 색깔, 단조로운 그림일 때 이걸 어떤 수식에 의해서, 선분이나 수식에 의해서 저장하고 그걸 다시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깨지지 않아요. 확대해도 똑같은 계산식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벡터 그래픽인 거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벡터 그래픽이라는 거를 이렇게 프리 다운로드 하시면 벡터 그래픽에 아예 딱 벡터 그래픽이라고 된 포맷이 있는데 여기는 SVG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혹은 제가 PNG 트리라는 곳에 가니까 여기 파일 포맷은 EPS도 있거든요. 이 EPS 파일을 받으시면요. 진짜로 파워포인트에서 그림 그린 것처럼 그냥 도형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편집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EPS는. 근데 요즘 이 EPS는 일러스트에서는 열리는데요. 일러스트라는 툴에서는 열리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막아놨어요. 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냥 막 남의 거 갖다 쓸까봐 아마 자꾸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BMP 파일로 저장을 하면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JPEG는 이제 인터넷에서 하도 그림이 많이 나오니까 인터넷에서 나올 수 있는 표준으로 이미지 파일을 압축해서 사이즈 작게 만든 거고요. 그다음 PNG라는 포맷인데 PNG는요. 이렇게 배경이 투명할 경우는 투명하게 놔두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사실은 이미지가 PNG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포맷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우던 HTML로 가서 이미지 관련 태그를 한번 볼 건데요. 사실 제가 메모장에서 여러분들이랑 하고 있는데 너무 쉬운 에디터 많아요. 그냥 자동으로 막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 사용하시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미지 관련 태그 지금 HTML을 메모장에서 처음에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늘고요. 컴퓨터의 프로그램의 어떤 기초적인 개념도 생기고요. 네, 진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 툴 자꾸 처음에는 쓰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관련 태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관련 태그는요, img라고만 쓰면 되고요. 이렇게 src는 한 다음에 파일 이름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는 다시 pixabay.com으로 왔고요. 픽사베이에서 해피 이런 거, 네, 해피 이런 거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벡터 그래픽으로 저는 검색을 할게요. 뭐 굳이 너무 복잡한 거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데 있는 것 중에 좀 간단한 거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풍선 한번 저는 가져와 볼까요? 그림은 뭘 가져오셔도 되고요. 프리 다운로드 있네요. 그죠? 프리 다운로드에서 저는 사이즈도 좀 작은 걸로 가져올게요. 사이즈 작은 걸로 PNG로 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죠? 자,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저장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다 하시는지는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눌러서 제가 C 드라이브에 제가 사용하는 어떤 폴더를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데나 저장하시면요,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여기다가 HTML 이렇게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C 드라이브에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그냥 파일 이름을 AA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너무 복잡하면 나중에 골치가 아파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A라는, 그쵸? 제가 탐색기로 들어왔어요. 탐색기에 들어오셔서 HTML 폴더 가서 AA라는 우리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 그림의 확장자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혹은요, 보기에, 여러분들 이거 자꾸 사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기에 보시면 여기에 파일 확장명이라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윈도우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한데 파일 확장명 체크하셔서 이 파일의 이름이 뭔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은 오른쪽 마우스의 속성, 제가 속성 좀 밑에 있어서 눌렀는데요. 속성에 가시면 이 파일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a.png 확장자가 뭔지 확실히 알아두시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aa.png라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일 이름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그림이 있는 폴더와 같은 곳에다가 파일을 만드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띄웠고요. 이 메모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드신 건 저장할 때 반드시 그 같은 폴더에 저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 외우셨을 테니까 한번 기본 가볼까요? HTML 시작하고요. 끝내세요. 끝내는 거 항상 슬래시. 그죠? 자꾸 슬래시가 먹고 싶네요. 그죠?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그죠? 여러분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머리와 바디가 있다고 했는데요. 머리는 안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귀찮아. 이제 기본적인 거 실습하는 거라 바디만 그냥 만들어 보죠. 그죠? 바디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이미지 태그는 아까 보셨듯이 img 끝이에요. 이미지 태그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 만들어야 된다는데 얘는 끝 안 해도 돼요. 자, img, 이미지의 약자인 것 같죠? img 태그 만드시고요. src라고 쓰시는데요. 소스의 약자예요. 소스의 약자인데 여러분들이 scr, 그 scr은 보통 스크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scr 쓰시는 분 많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소스는 src는 하시고요. 제가 아까 aa.png더라고요. 파일 이름이. 그쵸?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본인 거. 그쵸? aa.png 파일 이름 마침표 정확히 맞춰서 찍으시고요. 그쵸? 자, 요것만 만들고 파일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고요. 본인이 만드신 폴더 안에다가 파일 형식도 모든 파일로 바꾸시고, 그리고 오늘 그냥 테스트 페이지라고 만들까요? 테스트 페이지. 네. htm 혹은 html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 열으시고요.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메모장 있고 이렇게 HTML, 그쵸?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홈페이지 나오네요. 와, 크기가 엄청 제 생각보단 크네요. 그쵸?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거 확인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나온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속성을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src는 하고 파일 이름만 주면 되는데 그 옆에 with, height도 되고요. align도 되고 border도 되고 무슨 스페이스도 된대요. 자, 이제 속성 쓰실 수 아니까 속성에 한번 같이 집어넣어 보죠. 자, 이 뒤에다가 한 칸 띄시고요. width는 너비, 그래서 가로 크기예요. 가로를 제가 200만 줘볼까 봐요. 자, 높이는요. height, h-i-g-h-t, height. 철자 오타 많으시니까 철자 오타 없도록 조심하세요. 100. 자, 이 200과 100의 의미가 뭐라고요? 화속, 픽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화면을 기준으로 볼 때 가로가 1000 몇일 거예요. 거기에 200이니까 5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의 사이즈를
추측하시면서 한번 만드시고요. 파일에 저장. 혹은 여러분들 이제 컨트롤 S 정도는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컨트롤 S 하셔서 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세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짜부가 됐네요. 그죠? 제가 준 가로, 세로 크기만큼으로 여러분들 그림이 바뀐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얼라인 한번 해보고 보도까지만 한번 해볼까 봐요. 얼라인은 기본 왼쪽인데요. 이걸 오른쪽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칸 띄고. 뭐 속성은 뭐 ALIGN 예, 하고 뒤에 안 보이시겠네요. 네, 요거를 예, 오른쪽으로 바꿔보죠. 예, 라이트. 컨트롤 S로 제가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볼까요?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자, 이렇게 정렬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환 화면에 나와야 돼서 여러분들은 그냥 예, 보더. 그렇죠? 아까 보더가 있던데, 그죠? 보더 써볼게요. 테두리를 두께를 주는 거예요. 제가 3만큼 한번 줘볼게요. 세로 고치. 촌스러워. 네, 촌스럽더라도 한 번씩 그냥 해보시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정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얼라인도 사실 잘 안 써요. 그래서 크기 정도 지정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요. 반드시 내가 만든 HTML 파일과 그리고 이 PNG 파일이 같은 폴더 안에, 같은 위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test.html이랑 PNG가 같이 있는데 새 폴더를 만들어서요. 내가 이미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미지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그림이 들어있고 예, HTML 있고 같은 위치 안에 있진 않아요. 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두 개 파일이 같이 한꺼번에 딱 보여야 되거든요. 같은 위치에 있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세로 고침. 액박. 네, 액박이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다 놓으셔야 된다고요? 같은 위치에. 그 다음 예, 같은 위치에 놓으셔야 되는 거 제가 다시 잘라서 여기다 놓을게요. 자, 같은 위치에 놓으셔야 되는 거와 파일 이름이 틀리면 안 나와요. 제가 모르고 PNG를 확장자인 걸 모르고 여기다가 JPG가 많더라. 그러고 JPG 이렇게 썼어요. 맘대로. 그죠?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을요. 제가 아까 PNG처럼 쉬운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이렇게 고치지 않고 그냥 다운받은 이름을 쓰시면 그거 너무 복잡하고요. 카피해서 갖다 놓는다 해도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파일 이름을 고쳐서 바꿔서 쓰시고요. 혹은 어떤 파일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AA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뭐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칸 띄고 삐삐 유유 말고 삐삐. 자, 이 파일은요, 이름이 AA 한 칸 띄고 pp.png예요. 이렇게 한 칸 띄는 게 있을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일 이름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AA 한 칸 띄고 pp.png. 이렇게 양쪽으로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따옴표 한 다음에 제가 세로 고침하면 잘 나와요. 그런데 따옴표 빼볼게요. 따옴표를 빼고 저장한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액박이에요. 왜요? 파일 이름을 여기까지만 알아들어요. 띄어쓰기 하는 순간 이 부분만 알아들어서 나 이건 뭔지 몰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 띄어쓰기가 돼 있을 때는 어떤 거든 반드시 따옴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지 넣는 것까지 그리고 사이즈 크기 넣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2에서 한번 뵈도록 하죠.